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뭐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죠? 예. 지난 시간에 공부하고 책을 덮고 책을 다시 핀 게 오늘이신 분들이 있죠. 예. 대답이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거? 예. 그래서 중간에 공법 같은 거는 한번 펴서 또 보셔야 되는데 책을 덮고 다시 핀 게 오늘이다. 이건 문제가 좀 있어요. 중간중간 한 번씩 복습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던 거 한 우리 5분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부동산 공법은 그 의의가 부동산에 대해서 규제와 조정을 가하는 법이라고 그랬고요. 법의 개수가 3년 전 기준으로 118개가 있는데 그중에 6개 법률을 뽑아서 우리 시험 범위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공법의 기본법이라고 그랬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법의 목적에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이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 법은 규제가 강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국토계획법이나 도시개발법, 그 다음에 건축법의 목적에 공공복리 증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국토계획법 앞에 서론 파트에서는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 위반됐을 때는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이게 서론 파트에 가장 많이 나왔죠. 예. 그다음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는요. 우리의 자체 평가는 지자체장 6명이 합니다만은 최종 평가는 국토부 장관이 하고요. 이 평가 결과의 전부나 일부를 공개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평가 결과를 도시군 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고요. 우리가 제일 먼저 배운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광역도시계획은요. 광역계획관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그래서 광역계획권이라는 말이 꼭 나와야 되고요. 이거는 일반 국민들한테 효력이 미치지 않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행정 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사람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고요. 그다음에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사람은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됩니다.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했을 때 승인권자가 되는 사람은 역시 시도지사가 수립했을 때는 국토부 장관 승인, 시장 군수가 수립했을 때는 도지사가 승인권자가 되죠. 이 광역도시계획에서는요 수립하고 승인하는 절차가 나옵니다. 기초조사, 공청회, 의견 청취를 거쳐서 수립, 승인 신청을 하면 협의 심의를 거쳐서 승인하고 송부하고 공고, 열람이 나옵니다. 열람 기간은 30일 이상이고 그 다음에 우리 도시군 기본계획은 어느 도시의 목표를 정하는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 의의는 그대로 다 외워야 돼요. 우리 시군의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역시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고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해야 되고 위반됐을 때는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사람은 6명 시장 군수가 수립하고 절대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는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요. 우리가 수립 의무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시나 군이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고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두 번째가 광역도시계획 내용 안에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을 때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인근 시군의 전부나 일부를 포함해서 수립할 수도 있죠. 이때 포함되는 시장 군수와 협의는 해야 되고요. 도시군 기본계획을 4명,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했을 때는요. 수립하면 확정이 되고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을 받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시장이나 군수가 수립했을 때는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도시군 기본 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게 돼 있죠. 여기까지가 우리 그 지난주에 공부했던 핵심 사항이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가 혹시 지난주에 우리 뭐 공부했냐 물어보면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해주셔야 돼요. 다 말할 수 있죠. 예. 예? 왜 웃어요? 예. 우리가 그 드라마를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드라마. 요즘에 동네 아줌마들이요. 무슨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있대요. JTBC에. 예.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하루 종일 모여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지나간 것을 갖다가 무슨 이게 뭐 결제해가지고 보는 게 있다. 재방송. 예. 하루 종일 보는데 그래서 지나가다가 제가 물어봅니다. 줄거리를 물어보면은요. 옆에서 본 것처럼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핵심 정리를 해주는 거야. 세상에 그 한 1시간짜리 드라마를 갖다가요. 한 5분에 압축해서 제가 본 것처럼 얘기를 해줘. 예? 근데 그 정도 능력이 다 되시는 분들인데 왜 공법 앞에서만 쓰면은 중구난방이 되는가?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게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공부한 것을 입으로 말할 수가 있으면은요, 이거는 머릿속에서 기억이 자리를 잡았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은 자기가 공부한 것을 입으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요.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보는 거죠. 또 혼자 얘기해 보던가. 이게 혼자 얘기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미 머릿속에 자리를 잡은 거죠. 내용이요. 근데 본인이 자리를 안 잡으면요, 말이 잘 안 돼요. 예. 자리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머릿속에. 그래서 계속 반복을 좀 하시면 되고요. 전체적인 아웃라인이 중요합니다. 골자들이요. 그런 것들을 갖다 기억하고 거기다 살을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핵심 사항에다 살을 붙여야 되는데 이 배에다만 살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자꾸 먹고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중개사 공부를 했다가 한 1년 하면은요, 몸무게가 평균 한 6kg 이상 늘을 거예요. 5kg, 6kg. 왜냐 그러면 그날 공부하고 그러면 지치지 않은 사람이요. 공부하는 진짜 많이 지칩니다. 밤에 와서 먹을 수밖에 없어. 힘이 드니까. 중간중간에 또 단 거 막 찾고 하다 보니까 또 편하게 공부한다고 고무줄 바지를 입고 와요. 고무줄 바지. 그 나중에 합격자 모임에 올 때 맞는 옷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합격자 모임에 올 때. 그래서 출연인권 올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합격자 모임에 오기 전에 한 달 남겨놓은 사이에 빼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공부하실 때는 마음껏 드시고, 예. 일단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관리하시면 되고요. 너무 그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공부가. 자, 우리 오늘은 도시군 관리 계획은요, 앞에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죠. 이거는 구속력이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시험에 한 2문제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자, 도시군 관리 계획 보겠습니다. 자,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다. 자,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은 한 단어로 말하면은 토지 이용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느 도시의 목표를 정하는 계획이 도시군 기본 계획. 목표가 정해졌을 때 그 목표 달성을 위한 토지 이용 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에요. 그래서 어느 도시의 목표, 우리 경기도 안산시의 목표. 어저께인가 뉴스에 보니까요. 안산시에서 앞으로 일자리를 15만 개 이상을 만들겠다고 막 그럽니다. 불가능합니다. 예. 현재 안산시 인구가 77만 명이고요. 예, 77만이라는 것은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말이죠. 한 20만 정도가 활동한다는 얘기인데 일자리를 15만 개를 더 만든다 그러는 것은요. 100만 이상 도시가 되겠다는 얘기거든요. 지금요. 예. 그러면 그 100만의 그 인구의 거의 대부분은 외국인들로 채워져야죠. 가능합니다.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지. 하여튼 목표가 나왔어. 예. 15만 개 이상 일자리를 마련하겠다. 그래서 안산의 목표 공업도시가 되는 겁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토지 이용 계획. 그래서 안산의 도시군 관리 계획을 보면요. 공장 부지로 토지를 쓰겠다는 면적이 수십 배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수십 배가 더 나옵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은 목표 달성을 위한 토지 이용 계획이고요. 그리고 도시군 관리 계획의 뜻, 이것을 의라 그러죠. 의. 뜻은 또 6개를 써야 됩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의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한 계획, 보전을 위한 계획을 말한다. 그죠? 근데 우리 책에 보면은 도시군 관리 계획 의의는요,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해서 토지 이용, 교통, 환경, 정보, 통신 얘기 쭉 나오죠? 예, 그 단어는 시험에 써준 적이 없어요. 시험 이렇게만 썼어요. 도시군 관리 계획 의의는 역사상 시험에 딱 한 번 나왔는데 도시군 관리 계획의 의의 6개도 다 안 써줍니다. 시군 2개만 써요. 시군의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한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도시군 관리 계획 의의를 공부한 사람은 토지 이용, 교통, 환경 이런 단어에 대한 밑줄을 딱 쳐놓고 난 다음에 시험 나오면 나는 이걸 보고 맞추겠다 그래요. 근데 그 자기가 눈으로 표시해 준 그 단어를 안 내. 예. 그래서 등산 갈 때 자기가 나무에다 리본을 달아놓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뒤에 오는 사람이 리본을 다 풀어가. 다 돌아오지를 못해. 표시는 없어지니까. 그래서 어디다 여러분 표시를 하냐 그러면 개발, 정비, 보전 이게 핵심 단어예요. 그래서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한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고요. 그럼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그 법적 성질이 있습니다. 법적 성질. 그래서 드디어 일반 국민들한테 효력이 미칩니다. 그래서 구속적 행정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은 일반 국민들한테 직접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요. 일반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국민은요.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지자체장이면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와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할 때 어느 쪽에 더 신중하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할 때 더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잘못하면 소송지기 당하거든요. 그럼 우리 도시군 기본계획은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던 도시군 기본계획 어느 도시의 목표를 정하는 계획은 판례가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한 개야.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판례 하나. 재판을 뭐 열어줘야지만 판례가 나올 텐데요. 판례 하나라고. 재판의 대상이 안 된다는 판례.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 계획은 구속력이 있으니까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고요. 수많은 판례가 있겠죠. 판례가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제 소원이 도시군 관리 계획 판례를 좀 많이 내줬으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시험에는 어쩌다가 한두 개 나왔어요. 지금까지. 판례가 없어서 안 낸 게 아니라 이것까지 판례까지 내는 순간 여러분들은 공부를 못해요. 하도 어려워서. 지금 판례가 몇 개 안 나오는데도 어려운데 근데 선생 입장에서는 판례가 좀 나와주면은 내 권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학생들이 막 공부하다가 입에 거품 물고 쓰러지고 막 그럴 거 아니야. 힘들어서. 이 권위가 생겨 권위가. 그렇죠? 예. 근데 예전에는 민법도 판례가 안 나왔었거든요. 법조문만 나왔거든요. 근데 민법이 판례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공부가 좀 어려워진 거죠. 예. 예전에는 법조문만 달달 외우면 시험 붙었어요. 예전에 한 10회, 11회 시험 때까지는.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판례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더니 요즘에는 판례를 따로 공부하지 않으면은 시험 보기도 힘들게 됐죠. 빨리 공법도 문제의 대부분이 다 판례가 나오는 그런 시대가 와야 되는데 그저께 그 공인중개사 협회의 그 협회장 선거가 끝났습니다. 그저께요. 끝났는데 그분의 공약 사항이 뭐냐 그러면 당선되신 분 3년 임기 당선되신 분이 공인중개사 시험 상대평가 주장. 예. 그래서 그것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어요. 예. 공인중개사 시험 상대평가를 관철하겠다. 예. 예. 그걸 갖다가 내걸고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그저께인가 이렇게 발표가 났죠. 예. 3년 임기 공인중개사 협회장.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공약사항이, 그 공약사항이 2개인가 3개인가 되는데, 두 번째 공약사항이 공인중개사 수수료 인상.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단 찍어는 줬는데, 글쎄. 예. 그래서 이거는 뭐 항상 뭐 주장하는 공약사항이었거든요. 예전에 어떤 후보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토익을 집어넣겠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 그러면은 지금 현 공인중개사 중에서 토익을 안 본 사람은 토익만 시험 봐서 자격증 유지와 박탈 여부를 결정하자 했어요. 예. 그때 쏙 들어가더라고 얘기가. 예. 그 제가 주장했어요. 예. 지금 중개사들도 토익 안 봤으니까 다 같이 토익은 같이 보자 그랬어. 그랬더니 조용해지더라고. 예. 자신 없거든. 예. 알파벳도 못 쓰는데 뭐. 여러분 공부한 지 오래돼서 못 씁니다. 여러분 공부한 지 오래되면요. 영어 쓸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나서. 저기 제가 아는 분은 이분이 그 외국인들이 주로 오는 음식점의 그 주방장이셨어요. 근데 중개사 시험 붙고 난 다음에 지금 용산에서 미군들 상대로만 부동산 하세요. 영어를 워낙 잘하셔가지고요. 예. 이게 본인의 어떤 전직을 살린 거죠. 예. 그러니까 외국인 너무 편한 거예요. 잘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부동산 용어 있죠. 우리 쓰는 용어를 외우는 거예요. 영어 단어를. 그러니까 부동산 용어 있잖아요. 이것을 외국인들을 갖다 상대로 해주기 위해서 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부동산 영어지. 부동산 영어. 그러니까 여행 영어가 마치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글로벌 시대가 되면요, 이 부동산 영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그 책을 하나 쓸까 싶은데 일단 내 영어가 안 돼가지고 하여튼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판례가 무수히 많은데 이 판례가 지금까지 나온 게 몇 개 없어요. 그래서 그 판례만 우리 공부할 거고요. 그다음에 법조문이 아주 세밀하게 돼 있어요. 예. 왜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둘이 뭉실하면 바로 소송 제기가 되거든. 그래서 세밀하게 돼 있는 그 조문들을 갖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반드시 외워야 되는 게 거기 이번에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 내용 보기 전에 우리 3번에다가 하나 쓸게요. 지위를 하나 쓸게요. 뒤에 다시 나오는데 도시군 관리 계획은 광역 도시 계획이나 도시군 기본 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요. 부합하여야 한다. 하나 써놓고요. 단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자기보다 상위 계획인 광역이나 기본 계획에 위반되어도 당연 무효는 아니다. 위반되어도 당연 무효는 아니다. 당연 무효는 아니답니다. 아니다. 이게 판례예요. 시험에도 나왔던 판례. 자,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은 자기보다 상위 계획인 광역도시 계획이나 도시군 기본 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단 위반되어도 당연 무효는 아니다. 그 말은요, 유효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왜 위반돼도 무효가 아닌가? 도시군 관리 계획은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요. 도시군 관리 계획이 효력이 생겼는데 광역이나 기본 계획에 위반했다가 무효화시키면요, 바로 소송 들어옵니다. 그래서 당연 무효는 아니다. 유효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외워야 될 게 바로 지금 나오는 그 내용이에요.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이게 하는 일이죠. 하는 일. 이 6개를 외우셔야 돼요. 박스에 나오는 거.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6개. 제가 광역 도시 계획 내용이나 도시군 기본 계획 내용은 외우라는 말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이것부터는 외워야 돼요. 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그럼 도시군 관리를 어떤 일을 하는가? 첫 번째, 용도 지역, 용도 지구의 지정이나 변경. 우리 지난주에 봤던 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거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합니다. 용도 지구, 예를 들면 뭐 방화지구 같은 거 지정 변경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하고요.
두 번째는 용도 구역이 4개가 있어요.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죠. 시가화 조정 구역, 요건 영종도, 347만 평 시가화 조정 구역, 수산자원 보호 구역, 통영 앞바다 굴양식장, 도시자연공원 구역, 주말에 등산 가는 산. 요 4개 용도 구역의 지정이나 변경, 요거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 기반시설의 대표가 도로예요. 도로 설치, 공원 설치 이런 것들 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하고요. 네 번째, 도시개발 사업하고 정비 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 그럼 우리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 안 한다 하는 것은요. 도시개발에서 한다 안 한다. 이거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데 한다고 결정이 됐을 때 그 구체적인 절차는 우리가 뒤에서 공부할 도시개발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도시개발법이 적용돼요. 그 다음 우리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게 정비사업이죠. 정비사업을 한다 안 한다, 그 결정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데 그 구체적인 절차, 한다 결정에서 구체적인 절차는 우리가 뒤에서 공부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서울에 어디에서 정비 사업한다고 결정이 되면은요. 그때부터 구체적인 그 진행 절차는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적용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개발법하고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공부하다 보면은요.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공부했던과 유사한 문장들이 나와요. 왜? 도시개발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원래 출신이 어디라는 거예요? 도시군 관리계획 출신이야 원래. 여기서 이제 독립해 나간 거지. 이렇게 뻗어 나간 거지. 예. 그 다음에 여기 5번째가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수립하는 거.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하면 우리는 대규모 건축을 기억해야 돼요. 어느 도시에 대규모 건축이 있을 때 그 지역의 건물을 체계적이고 깨끗하게 짓게 하는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는 거하고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한다. 이게 말이 맞아요? 어때요? 우리 법에는 그렇게 돼 있거든. 법에는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한다. 아니, 계획 수립을 계획으로 한다는 얘기야. 어때? 이게 말이 되냐고. 억지로 만들어내는 거야 이게. 예.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계획 수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해. 계획 수립을 계획으로 한다니까. 이 말이 되냐는 거지. 아무런 의문이 없는 사람들한테 내가 또 괜한 얘기를 했네. 괜한 얘기를. 예. 근데 한 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1년에 한 분이나 2분 정도가 물어보세요. 저한테.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한다. 여기에 대해서 1년에 한 분이나 2분 정도 물어보는데 이걸 물어보는 분처럼 섬찟해요. 야, 진짜 대단한 머리를 갖고 있구나. 예, 이것을 캐치할 정도거든. 예? 가깝게 지내고 싶지가 않다 이거지. 호랑이를 한 마리 키우는 거다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걸 왜 이렇게 만들어놨냐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하겠다는 것은 도시군 관리 계획의 그 절차를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는데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인 거예요. 만약에 그런 말이 없으면은요. 도시군 관리 계획 수립할 때 그 복잡한 절차 법에 새로 만들고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할 때 그 복잡한 절차 새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도시군 관리 계획 수립할 때 그 복잡한 절차에 따라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런 뜻이라고요. 예.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하면은 우리 대표적으로 서울에서 요즘에 가장 많은 사람이 눈여겨보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양재동이에요. 양재동 주택가입니다. 왜 사람들이 많이 눈여겨보냐 그러면 양재동 주택가에 가면요. 최고로 높은 집이 다 2층 정도가 돼 있어요. 거기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오늘 공부하겠지만 2종 일반 주거 지역이에요. 2종 일반 주거 지역은 아파트나 연립 다세대를 지을 수 있는 곳인데 다 최고가 2층짜리 집만 있어요. 단층이나 2층짜리만 쫙 동네에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딱 보면은 정상적인 사람은 저기다가 아파트만 지으면 대박일 텐데 왜? 2종 일반 주거 지역인 거야. 아파트 뭘 지을 수 있어. 못 짓게 한 이유가 바로 거기가 대표적인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야. 예.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돼 있어요. 예. 현재 그 계획에서 아파트 못 짓게 해놨거든. 예. 그래서 그것만 변경이 된다면은 예. 거기가 아주 대박이 날 만한 곳이라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만 지켜보고 있어요 지금요. 여러분들 빼놓고 공부하는 사람들 거기 지켜보고 있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도 도시군 관리 계획, 수립도 도시군 관리 계획. 여섯 번째는 이제 규제를 완화시켜 주는 곳이 있습니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하는 거하고 최소 구역 계획을 수립하는 거. 그래서 이 규제를 완화시켜 주는 곳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인데요. 대표적인 데가 인천의 차이나타운입니다. 인천의 차이나타운. 그래서 인천의 차이나타운 같은 데는요. 평소에는 잘 가다가도 영화를 한 편 보고 나면은요. 왠지 가서 고기만두를 못 사 먹을 것 같아. 예. 뭐 조선족 나온 영화를 이렇게 보고 나면 찜찜해가지고 말이죠. 거기가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입지 규제 최소 구역입니다. 그다음에 계획 수립. 이 6개를 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하는 거예요. 이 6개는 필히 암기를 해야 돼요.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것 같은 뜻이에요. 내용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 도시군 관리 계획의 법적 성질을 제가 써놨고 그 뒤에 74페이지 보면 이제 입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용어를 잘 아셔야 돼요. 여기서 도시군 관리 계획은 수립 그러면은요. 요 수립이라는 단어가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계획안을 만드는 입안, 계획안을 확정하는 결정.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기억하지 않으면 헷갈리게 돼.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은 수립 그러면 계획안을 만드는 입안하고 계획안을 확정하는 결정. 요 두 개가 나와.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에서는 승인이란 말이 없어요. 우리 광역 도시 계획을 수립했을 때 승인 받죠. 시장 군수가 도시군 기본 계획 수립할 때 도지사 승인 받잖아요. 도시군 관리 계획은 승인이란 말이 없어요. 수립만 나오는데 수립이 두 개로 쪼개지는 거야. 계획안을 만드는 거, 입안, 확정하는 거, 결정. 그래서 여기 이제 수립 절차가 바로 입안 결정 절차가 돼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안을 입안하고 입안한 것을 확정하는 입안 결정 절차. 이걸 한꺼번에 이제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법조문이요. 여러분들 공부하기 편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법 만드는 사람이 편하게 만들어요. 그 공부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정리해서 공부해야 돼. 법 만드는 사람이 편하게 만들어지죠. 본인들 편하게. 자, 입안 결정 절차요. 제일 먼저 이제 기초조사부터 나옵니다. 기초조사라는 게 나와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결정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요. 여기 나오는 것들이에요. 여기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6가지 있죠. 이 6가지가 다 요 입안 결정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을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고 싶다. 그러면 저 입안 결정 절차를 다 거쳐야 돼.
도로 설치, 기반 시설 설치도 다 입안 결정 절차를 다 거쳐야 돼. 그러면 요 6가지가 거쳐야 되는 절차를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기초 조사를 해야 되는데 요 기초 조사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광역 도시 계획에 나오는 기초 조사를 다시 준용합니다. 빌려 쓰는 거죠. 그래서 광역 도시 계획에 규정한 기초 조사를 지난주에 공부했던 도시군 기본 계획에 준용하고 그것을 또 도시군 관리 계획에 또 준용하는데 요때는 그 광역 도시 계획에 나오는 기초 조사에다가 3가지를 추가합니다. 3가지를 추가하는 거예요. 토지 적성 평가, 토지 적성 평가, 환경성 검토, 환경성 검토, 재취약성 분석, 취약성 분석 이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는데요. 그럼 우리 예를 들어서요. 자,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1번부터 6번까지 여러분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몇 번입니까? 만만해 보이는 거 몇 번 보입니까? 3번 기반 시설의 설치. 자, 기반 시설 여러 개 있습니다. 도로도 있고 공원도 있고 예? 또 어떻게 철도도 있고. 그러면 도로, 공원, 철도 중에서 또 골라보세요. 마음에 드는 거. 예? 다른 견해는 없어? 도로? 예. 도로는 잘 공부해야 돼. 도로 학원에 안 오려면은. 예. 자, 이게 도로입니다. 도로. 자기는 어느 지자체에 사나? 예. 하남시. 그럼 이게 하남시라고 하겠습니다. 자, 요 하남시. 하남시는 인구가 몇 명이나 되죠? 예, 50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아직 멀었지. 예. 우리 경기도 하남시 도로를 설치할 때요. 자, 기초조사 누가 해야 돼요? 하남시장이 해야 돼. 토지 적성 평가, 환경성 검토, 재취약성 분석 다 하남시장이 해요. 그래서 이걸 다 거쳐가지고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 안을 만들어요. 안. 이 안은 우리가 한자로 어떻게 쓰면 이렇게 써요. 하나의 안을 만든 거 이렇게. 이 안을 봤더니 이쪽에다가 4차선 도로 뚫겠다는 안을 만든 거예요. 요 계획안을 만들어서 이제 2갈래로 의견을 듣습니다. 2갈래로. 먼저 하남 시민들의 의견 듣는 거. 우리는 이것을 법에서는 주민의 의견 청취라 그래요. 주민의 의견 청취. 그래서 하남 시민들한테 저쪽으로 4차선 뚫는 거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보는 겁니다. 요 끝나고 나면 이제 하남시 의회가 있어요. 우리는 저걸 지방의회라고 그래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습니다. 의견 청취를 거쳐요. 그러면 지방의회 의원들이 모여서 저쪽으로 4차선 도로 뚫는 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겠죠. 요거 끝나고 나면은 이제 계획안을 정해요. 최종적인 계획안. 이것을 우리는 입안이라 그럽니다. 입안. 마우스가 아니에요. 입안은 계획안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입안. 이렇게요. 그래서 입안해서 도로 등 입안해서 입안한 것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2가지 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해야 돼요. 이때 거치는 절차,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고요. 협의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심의를 거쳐야 돼요. 협의와 심의. 협의하고 이제 심의를 거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요.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결정하고 결정한 것을 만천하에 알려주는 거. 이것을 고시라고 합니다. 이렇게 고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여기 입안이라는 말 나오잖아요. 입안 나옵니다. 계획안을 입안하고 확정하는 것을 결정 그러죠. 그리고 이것을 입안 결정 절차. 입안 결정은 한마디로 말하면 수립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이제 결국 수립 절차인데 수립을 입안 결정으로 나눠서 하는 거예요. 2단계로. 자, 그러면 저쪽으로 이제
4차선 도로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저렇게 이제 안을 만들었을 때 주민의 의견 청취와 지방의회 의견 청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입안권자는 누가 되는지 있잖아요. 이건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먼저 74페이지에는 입안권자부터 나와 있죠.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씩 이 빈칸을 채워나가는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빈칸을. 그래야지만 머릿속에 이제 이게 정리가 돼요. 자, 입안권자, 계획안을 만든 입안권자는요. 우리가 원칙적인 입안권자가 있습니다. 또 6명 써야 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이 6개 성이 진짜 극한 직업이야 이거. 예? 민법에는 이런 사람 안 나오잖아. 민법에는. 그렇죠? 가불병만 나오잖아. 그렇죠? 이거 진짜 그 민법은 거의 거저먹는구만. 안 써보고. 그다음 우리 예외적인 입안권자요. 역시 또 2명입니다. 국토부 장관하고 도지사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입안할 수 있는 경우가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도지사가 입안할 수 있는 경우가 2가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입안을 이렇게 할 때요. 절대 입안권자가 될 수 없는 사람 비행정청입니다. 비행정청은 절대 입안을 못한다. 여기 지금 원칙 예외적 입안권자는요. 다 행정청인데 비행정청, 예를 들면 LH 공사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주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절대 입안을 못해요. 입안을 해달라고 제안할 수 있는 게 뒤에 나옵니다. 절대 비행정청은 입안을 못하는데 시험 문제를 받으면은 또 할 수 있는 것처럼 나와요. 주민도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X. 예. 그러니까 들을 때 그냥 그런 것 같지만 자꾸 아니거든. 그런 것들이요. 예. 그다음 입안한 것에 대해서 확정하는 것이 결정입니다. 결정. 요때 이제 결정권자 원칙은요. 원칙은 시도지사하고 대도시 시장입니다. 인구 50만 시의 시장, 대도시 시장. 이때 시도지사는 몇 명을 말한다 그랬습니까? 5명. 예. 제가 1년에 이것을 갖다가 시도지사는 몇 명을 말하는가 1년에 한 100번 정도 물어보는데요. 한 9월 달쯤 가면 맞추더라고. 5명. 예,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3명에다가 세종특별자치시장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명을 더해서 총 5명을 국토계획법에서 시도지사라 그래요. 그다음에 대도시시장,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시장, 원칙적인 결정권자다. 그다음에 예외적인 결정권자, 국토부 장관이고요. 자, 이게 이제 기본 구도야. 원칙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예외 국토부 장관인데 이제 특수한 경우까지 알아야 돼요. 단 대도시시장 대신에 시장 군수가 결정권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시장 그럴 때는 인구 50만이 안 되는 시장도 포함이야. 그러니까 시장에는 대도시 시장이 포함되는 거예요. 50만 안 되는 시장도 포함되는 거고요. 군수도 포함되고 시장 군수. 시장 군수가 결정권자가 되는 예외가 있더라.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는 경우다.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이나 계획 수립은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결정하는 거예요. 대도시장이 아니라. 예.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이 결정권자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국토부 장관 지가 입안한 것은 지가 결정한다. 국토부 장관 입안할 수 있는 경우 3가지 있죠. 저 3가지 좀 이따 보고 저 3가지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나 변경,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다. 3번째, 국가계획과
국가 계획하고 연계해서 시가화 조정 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요거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는 거고요. 하나 기억할 거 수산자원 보호구역만큼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한다는 거죠. 이렇게요. 예. 자, 그래서 이거 입안하고 일대 요 결정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저때 보겠습니다. 저기 지금 우리 하남시의 저 4차선 도로 설치를 입안할 때 입안하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하남 시장이겠지. 시장. 저때 저 도로 설치를 결정하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하남시는 50만이 안 돼. 경기 도지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남시장은 아직까지요 도지사한테 대들질 못해요. 예. 왜? 경기도지사가 뭐라고 하면은 말 들어야 돼. 왜? 본인이 백날 입안해도 도지사가 설치 결정하는 설치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 하남시 옆에 인구 50만이 넘는 시가 어떤 시가 있습니까? 하남시 옆에. 예? 남양주시가 있죠. 예. 남양주시는 인구 50만 돌파한 지가 10년 됐어요. 10년. 그래서 남양주시의 별내, 진접, 진건, 오남, 와부가 개발이 되면서 인구 50만이 돌파가 된 겁니다. 50만 번째 주민등록 이전하신 분이 남자분이셨는데요. 그분 감사패 받았습니다. 남양주시장이 울면서 감사패 전달식을 했고요. 예. 그래서 그날이 그 남양주시의 그 인디펜던스 데이라 불러. 독립기념일이야. 예. 그때부터 이제 전화기를 꺼놓습니다. 남양주시장은. 도지사 전화 와도 전화 안 받습니다. 아쉬울 게 거의 없거든요. 예. 반독립 상태야. 예. 아쉬울 게 없어. 전화 안 받습니다. 근데 지금 하남시장 그런 입장이 아니죠. 그렇죠? 예. 열심히 입주시키고 계속 짓고 해가지고 50만 돌파의 그날이 오기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가장 최근에 좋아했던 사람이 화성시장입니다. 화성시가 인구 50만 돌파한 지가 한 5년 됐나요? 최근 5년간 수도권의 인구 증가율 1위인 도시가 경기도 화성시입니다. 예, 통계 보면요. 1위야, 1위. 그러면 13년 전에 1위인 도시가 경기도 안산시였고요. 예, 안산시. 그 다음에 최근 5년간 수도권 인구 증가율 1위가 화성시예요. 우리 일단 화성하면 일단 우리 무서운 도시죠. 무섭지 않습니까? 화성하면 뭔가 좀 섬찟해. 그치? 요즘에는 화성이 전혀 무섭지가 않다 그럽니다. 다 개발을 해가지고 사람을 묻을 땅이 없어요. 그래서 화성에서 이제 안전하다는 거지. 예전에 제가 화성에 다른 강의를 하러 갔었는데요. 그날 밤 10시 반에 강의가 끝났습니다. 제가 저쪽으로 해서 걸어가려고 했더니 누가 저를 막 뛰어오는 거야. 그날 강의를 들었던 분께서 보셨더니 이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화난대요. 그랬더니 보니까 홈플러스가 보여요. 그때 안 된대. 홈플러스 조금 더 가면은 7번째 피해자가 발견된 곳이래. 그러냐. 그랬더니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긴 아무도 안 간대. 예. 그래서 그렇구나 싶더라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는 거기가 인구 증가 1위인 도시로서 5년 전에 인구 50만이 딱 돌파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요. 도지사가 전화하니까 전화 안 받아요. 누구십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도지사 먼저 찾아옵니다. 아쉬워. 근데 지금 우리 하남시장 그 입장이 아니죠? 입안했을 때 결정권자 경기 도지사. 예. 근데 만약에 저희가 안산시라 그러면 입안도 안산시장이 하고 결정도 안산시장이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하남시는 안 된다. 그렇죠? 근데 우리 결정할 때는 결정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요. 협의와 심의 상대방이 달라집니다.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이 결정할 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와 그리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지도위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고요. 국토부 장관이 결정할 때는 자기하고 계급이 대응되는 사람, 중앙자가 들어가야 돼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와 그 다음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중도위 심의를 거쳐서 국토부 장관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국토부 장관이 만약에 결정을 하는데 국토부 장관이 저 도로 설치를 위반할 수 있죠.
예외적으로 위반했다. 국토부 장관이 결정을 하는데 저 도로가 문화재 옆을 지나간대. 그러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하고 협의하고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는 거예요. 예. 근데 만약에 저 도로가 저것이 농지 근처를 지나간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농림부 장관과 협의. 저 도로가 학교를 뚫고 지나간다. 교육부 장관, 야생생물보호구역을 지나간다. 환경부 장관과 협의. 군부대 옆을 지나간다. 국방부 장관하고 협의.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가장 오래 걸리고요. 그 다음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이건 어디다 설치하죠? 국토부에 설치하고요. 중도의 위원은 국토부 장관이 임명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순식간에 끝나 협의가 오래 걸리는 거죠. 이것이 입안하고 결정하는 절차가 돼요. 입안 결정 절차는 매년 시험에 꼭 나옵니다. 지금까지 입안 결정 절차가 시험에 안 나온 적은 없어요. 이제 여기다가 살을 붙여가야 돼요. 하나씩. 왜? 이쪽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결정 절차 부분은요. 법 조문이 아주 상세한데 여러분들 공부하기 편하게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법 만드는 사람이 쉽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가지고 살을 붙여 나가서 전체를 하나씩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잠시만 쉬었다가 이제 살을 붙여 보겠습니다. 칠판은 이거 지우면 안 돼요. 절대 지우면 안 돼. 저희 다시 못 쓴다거나 이거 힘들어서. 예. 가끔 이제 지각하신 분이요. 말릴 틈도 없이 앞에나 지우는 분이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